예. 안동대 김주택이 3부에 독일 사회주의 등장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뭘 때문에 이야기하느냐? 친박의 촛불 집회 때 등장하는 내용이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적인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독일 사회주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1제국, 제2제국, 제3제국을 지나면서 지금 현재 제4제국엔 독일 사회주의가 등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독일 사회주의 등장하고 있는 독일 사회주의의 특징 자체가 도대체 뭔가? 그것은 일반적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는 전혀 다른 좀 차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회주의가 등장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포슬라이크 독일어로 제국이란 제4제국이라는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 자체가 1제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독일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 자체가 로마 제국에 있어서의 약 한 1000년 이후의 제국인데 중세에서 근대 초까지 이루어지는 기독교 성향이 강한 유럽 국가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정치적 연방체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초기에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였으나 제후에서 분할되었죠. 초기에는 로마 제국의 초기에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였지만 분할되어져 버린 거예요. 분할 상태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죠. 합스부르크 왕가가 1918년까지 지속되어졌습니다. 18세기에는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리텐슈타인, 슬로베니아,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포함해서 네덜란드 대부분과 폴란드 일부 해당 영토를 유지하고 됐습니다. 이러한 것이 신성 로마 제국의 1제국이다 이야기죠. 신성 로마 제국의 문장이에요. 독일의 지금 현재 국기의 문장입니다. 비스마르크는 우리가 복지 공부할 때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사회복지국가에서 사회보험 자체를 제일 먼저 실시한 나라가 독일이고 독일의 재상 자체가 비스마르크잖아요. 빌레 미세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주의 통일의 중심에 비스마르크가 있는 거예요. 독일을 징정한 유럽 강대 대우로 올려놨는데 제2제국으로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국가에서 사회보장국가를 이야기하고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스마르크는 사민당의 세력 정대에 대처한 사회주의자 진압법이라고 하는 탄압책, 그 다음에 당근 이런 걸 통해서 통일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비스마르크다. 제2제국이라는 이야기죠. 독일 제국에서의 물론 이제 유럽 역사를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것 자체는 1, 2, 3 신성 로마 제국과 독일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지금 제4제국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이야기도 여러 가지 많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이번 관점은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예요. 히틀러 정권은 나치 정권이라고 합니다. 이 나치라는 건 뭡니까? 그 다음에 이게 CI 거예요. 아마 나치라는 것 자체가 내셔널 소셜리즘인 거예요. 국가 사회주의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위기 독일을 정치와 그 다음에 경제 통합적 나치로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뭐냐? 종교 지도자들이 나치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셔널 소셜리즘 자체를 찬양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있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맞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습 자체를 히틀러 속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그 다음 반인륜적인 우리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제4제국이에요. 2009년 이게 독일의 독주에 대해 불만이 있고 이런 내용을 가만 봤을 때 독일은 유럽 위기로 커다란 경기를 책임지면서도 그리스 같은 피해국 국가에게 독일식의 그러한 제도를 강요한다. 독일 제국입니다. 독일 제국 자체가 지금 뭐로?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독일이 완전히 패망한 줄 알았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독일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EU의 주도적인 여기는 지금 현재 영국이 지금 탈락되어버린 상태잖아요. 탈퇴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거는 또 나중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의 유럽 2018년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유럽은 독일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유럽의 재정의 30%를 독일이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중심은 지금 독일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독일은 현재 약 한 7%의 그러한 GDP를 사용하고 있으며 무역 흑자가 약 한 30% 전후로 유럽의 재정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스피게르라는 그런 기사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독일은 다시 유럽을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보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어떤 학자는 독일 서독과 동독이 통일하는 것 자체를 요한계시록에 있는 한 머리가 상에 따라 다시 살아난 걸로 그렇게 해석한 학자도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파워를 가지게 되어버린 거죠. 세계 2차 대전 강제로 분할되어져 있는 그러한 국가가 다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독일을 스스로 원치 않는 헤게모니 국가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독일을 나치에 비유하는 그런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메르켈 같은 사람이 이제 히틀러가 헛수염을 단 메르켈 해가지고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 이래 보는 거죠. 신성 로마 제국, 제3제국, 제4제국, 비스마르크 유럽 독일 통일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제4제국 독일의 그러한 제국으로 형성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영국은 통화동맹이 좀 아닌 것 같다. 독일을 중심으로 동유럽도 이웃나라를 주변으로 한 제국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이 제국이 가깝다. 그렇습니다. 유럽의 제국 전체가 계속 넓어지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독일 인구 적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나라들을 계속 포섭하여서 인구를 약 한 3억 내지 4억 정도로 미국 같은 그런 수준의 인구들을 만들어서 제국화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나라를 독일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과연 독일의 부상 자체가 앞으로 국제 생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지면서 예의주시해 봐야 하는 겁니다. 제5제국이라는 게 4제국을 건너뛰어서 이제 5제국이 형성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정치, 경제, 종교가 통합되어지는 월드 오더라고 하는 그런 세계 질서 자체가 새로운 질서로 이제 간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미국 중심 아니라 독일 중심의 유럽 통일 국가를 지나서 EU 중에서의 독일, 영국, 러시아가 연합하여서 세계를 지배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없잖아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로마 제국이 탄생될 것이다. 이래 보는 거죠.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세계 3차 대전이라는 이런 대전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때 어찌 됩니까? 1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뭐가 나와요? 국제연맹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뭐가 나와요? 국제연합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문제는 세계 3차 대전을 거치면서 뭐가 되겠어요? 사회주의의 세계 정부라는 것이 형성되어져서 유엔이라고 하는 그러한 독특한 세계 정부가 형성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래 정치, 경제, 종교가 연합하는 실제 독일이나 영국이나 러시아나 바티칸이 연합하는 세계 정부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지금 문제 2018년 현재에 상당히 많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세계적 대전 히틀러는 정치와 종교가 함께 결합되어 버리는 그런 예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국가 중에 하나인 것이고 사례 중에 하나다 보는 거죠. 이것은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역사의 종언이라는 것은 역사는 원래 이데올리와 이데올기의 경쟁 속에서 형성된 역사인데 자본주의 이후에는 다른 이데올기 없다고 보는 것이 프란시스 후쿠야마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 이후에 등장하는 것은 종교 이데올기 간의 갈등이 등장할 것 같다. 이래 보는 거죠.